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순영입니다. 자, 이제 3단원 갑니다. 쌍곡선의 방정식인데요. 쌍곡선은 타원과 거의 비슷하다고 했어요. 대신 포물선과 타원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용어 하나가 나올 건데 어색한 건 아니에요. 대신 이제 타원에는 또 포물선에는 그런 용어가 사용이 안 됐던 것 뿐이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점근선이에요. 그러니까 쌍곡선은 두 개의 도형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점근선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납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 점근선 1학년 때 유리함수 배울 때 이미 점근선 알고 있잖아요. 네, 그 용어가 등장하는 것 빼고는 타원하고 쌍곡선은 뭐 거의 식도 비슷하고요. 정의도 비슷하고요. 뒤에 가서 위치관계에 따른 접선에 관한 내용도 거의 공식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호, 여기가 조금 다른 건데요. 자, 그럼 먼저 이제 정의부터 가봅시다. 쌍곡선이 뭐냐? 그냥 단어에서 벌써 나왔네. 곡선이 쌍으로 있나 봐요. 포물선 같은 거, 그 다음에 타원 같은 건 쌍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쌍곡선은 말 그대로 한 쌍이 있나 봐요. 곡선이. 어떻게 있는지는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정의부터 가보죠. 쌍곡선의 정의가 뭐냐? 여러분들 다 외우셨죠? 쌍곡선은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두 정점이에요. 두 정점에서의. 그렇다면 이 두 정점, 이 두 정점이 뭐냐? 타원에도 똑같은 게 있었으니까 초점이에요. 그러면 타원의 정의는 두 정점에서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자취. 그게 바로 타원이었었죠. 쌍곡선은 두 정점에서의 거리의 합이 아니라 차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합이 이러면 타원이 되는 거고 차가 이러면 쌍곡선이 되는 겁니다.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자취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쌍곡선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얘는 뭐냐?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 타원에서는 저게 뭐였었죠? 장축의 길이였죠. 우리 아직 용어 정의는 안 했는데 그냥 결론부터 적는 거야. 얘를 여러분들이 이제 주축의 길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럼 얼마로 일정하냐? 이제 그거는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타원을 할 때는 저걸 2A 또는 2B, 초점의 위치가 X축이냐 Y축이냐에 따라서 2A로 설명하기도 하고 2B로 설명하기도 했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이 거리의 차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좀 이따 그림을 그려보면 어디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와 같은 모양으로 어떻게 그러면 쌍곡선이 만들어지느냐? 정점 두 개가 있었어요. F 프라임, F. 예, 여러분들 우리 책에 보면 요 쌍곡선을 만들 수 있는 그림이 보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실을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실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팽팽하게 유지하면서 잡아다니면 움직여. 그러면서 그림이 그려집니다. 예. 이렇게 두 개의 점이 있었어요. 정점이 있었고, 자, 두 점으로부터 거리를 재요. 그러면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라고 말을 하면 얘를 알려주는 거예요. 얼마로 알려줘요. 근데 그걸 알려줄 때 요 F하고 F 프라임 사이에 요 길이 있죠. 요거보다는 짧아야 돼요. 그 거리의 차가.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선생님이 점 두 개를 찍었는데 요 길이가 4였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내가 쌍곡선을 만들고 싶으면 이 점과 이 점으로부터 거리의 차가 4보다 작게끔 정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2라고 정해줬다라고 해볼게요. 거리의 차가 2. 그러면 적당히 이쯤에다 점을 찍었어. 이게 P라고 찍었을 때 이 길이에서 요 길이를 빼. 그랬더니 2가 됐어. 또 조금 옮겨와봐. 또 빼. 이렇게 빼봐. 그랬더니 또 2가 됐어. 그런 점들이 무수히 많이 모이면 어떤 곡선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마치 포물선 두 개가 이렇게 마주보는 것처럼 생겨. 한 쌍으로. 이와 같은 모양과 이렇게 생긴 모양으로 한 쌍의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래서 쌍곡선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을 P라고 만들었어요. 다 모였어요. 그럼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 PF 프라임에서 PF를 뺐더니 뭔지 얼마인지 몰라 아직. 일정한 거야. 그러면 왜 차라는 표현을 쓰느냐?
만약에 반대쪽에다가 점피를 정해줬다라고 하면 그때는 PF까지의 거리가 PF'까지 거리보다 더 길겠죠? 그러면 차라고 하는 건 뭐죠?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도 되고 또는 절대값 씌우면 돼요. 그러니까 PF에서 PF'을 뺀 거에 절대값이 뭔가로 일정한 거야. 이게 일정해. 정해준 값으로 일정해. 쌍곡선의 정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말로 하면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이제 좌표 사이의 관계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쓸 거니까 요 놈을 이용할 거예요. 두 정점 F와 F'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차치 그런 점들이 무수히 많이 모이면 쌍곡선이 생기는데 어떻게 생긴다? 초점을 품는 모양으로 마치 두 개의 포물선이 마주보는 그림으로 그려지더라. 자, 이제 용어를 조금 몇 개만 정해 봅시다. 얘는 초점이라고 부른다라고 했고요. 초점이 두 개 있으니까 그 초점 두 개를 지나가는 직선을 하나 그어 볼게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우리 늘 초점 지나면서 준선의 수직 또는 두 개의 초점을 지나가는 것 중에서 긴 거, 짧은 거, 장축, 단축 뭐 이런 표현 썼듯이 얘 축이야. 이놈은 축. 이게 쌍곡선의 축인데 그 중에서 축이 곡선과 만나서 생기는 점이 있죠. 그럼 또 뭐라고 불렀죠? 용어는 계속 똑같습니다. 꼭지점입니다. 이걸 A라고 두고요. 이걸 A'이라고 해요. 그러면 얘네들은 꼭지점입니다. 자, 이제 다 나왔습니다. 추축은 그럼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여러분들 왜 타원에서도요. 장축, 단축을 설명할 때 그 축이 타원과 만나서 생기는 꼭지점을 찾고 꼭지점 사이의 거리 중에서 긴 거, 짧은 거, 장축, 단축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여기도 그런 거예요. 꼭지점 두 개 있죠? 저 두 꼭지점 사이의 길이에요. 그 선분의 길이. 즉 여기입니다. 요 선분 A, A'. 요 놈을 우리는 앞으로 주축이라고 부르고 저 선분의 길이를 주축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A'. 요게 주축의 길이.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냐면요. 두 초점 사이의 거리보다 일정한 거리의 차에 해당하는 저 주축의 길이가 짧아요. 그래도 짧아야 돼요. 그래야 타원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뭐 계속 똑같은 용어를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초점, 중점을 연결하는 거. 중점이나 꼭지점의 중점이야. 여기.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쌍곡선의 중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간단한 모양의 쌍곡선을 만들 때 타원과 마찬가지로 요 중심이 어디에 오게끔 원점에 오게끔 식을 만들어줬을 때 가장 간단한 형태의 쌍곡선의 표준형이 얻어질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쌍곡선의 방정식으로 갈 겁니다. 대신 여기는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타원도 그렇고 쌍곡선도 그렇고 무리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를 실제로는 풀어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그 설명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 정점, 초점을 X축 위에다 먼저 잡을게요. 즉 주축이 X축 위에 있을 때 또는 X축과 평행한 모양, 그거는 왼쪽 오른쪽으로 볼록한 모양의 한 쌍의 마치 포물선 모양과 같이 이렇게 있는 모양으로 쌍곡선이 생긴다라고 했어요. 두 점 F라고 하는 점 C,0 마이너스 C,0 에서의 두 정점 거리의 차가 이게 장축의 길입니다. 얼마냐면 2A로 대신 A보다는 C가 더 커요. 거리의 차가 2A인 쌍곡선을 구해볼게요. 자, 두 개의 정점이 있습니다. 거리의 차 좋습니다. 2A로. 그런데 두 개의 정점이 X축 위에 있으면서 원점 대칭으로 놓여 있으니까 쌍곡선의 중심은 당연히 원점에 올 것이고 가장 간단한 모양의 쌍곡선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어떤 모양의 쌍곡선이 생긴다는 거냐면 여기에 C,0라고 하는 초점이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 C,0라고 하는 초점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찾는 쌍곡선은요. 이렇게 초점을 품는 모양으로 마치 포물선 두 개가 마주보는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진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타원을 해봤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하면요. 이게 주축의 길이라고요. 이게 주축의 길이고요. 이게 꼭지점이에요. 저 꼭지점의 X좌표가 얘예요. 요거. 타원에서도 그렇잖아요. 타원을 그렸을 때 꼭지점의 X좌표가 결국 A여서 장축의 길이가 2A가 되거나 또는 2B가 되는 거였잖아요. 여기에요. 이게.
지금 뭐 하지 않았더라도 요 점의 좌표가 바로 a, 제로고 그거 a라고 두면 이게 a, 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p라고 하는 점 있어요. 자, 정의에 의하면 뭐였냐면요. pf 길이, pf 프라임의 길이 차가 2a로 일정하다.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다 대입할 건데 타원과 마찬가지의 비슷한 모양의 식이 생깁니다. 달라진 게 뭐냐면 요거예요, 여기가. 이게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루트가 생기는데 자, 절대값 뗄게요. 그리고 식에다 집어넣습니다. 일단 x-c의 제곱 더하기 y제곱 이러면 pf의 길이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y제곱 이러면 pf 프라임의 길이 요 놈이 뭐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된다고 했냐면 우선 한 놈을 넘기고 양변을 제곱해서 일단 한 차례 정리해주고 그런 다음에 다시 근호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근호만 남기고 다른 놈들 반대쪽으로 넘겨서 또 한 번 양변 제곱해서 정리해주고 그래야만 내가 찾고 싶은 쌍곡선의 방정식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요. 자, 제곱을 두 번 한 모양으로 이제 식이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어떤 모양의 식이 생기냐면 다음과 같은 모양의 식이 생깁니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의 x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a제곱의 y제곱 이퀄 a제곱의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라고 하는 모양의 식이 생깁니다. 타원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면 타원하고 뭐가 달라졌느냐? 여기가 플러스예요. 타원은. 그리고 얘가 c제곱 빼기 a제곱이 아니고 타원은 a제곱 빼기 c제곱입니다. 여기도. 이것도 a제곱 빼기 c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된 식을 나중에 보시면 타원과 쌍곡선은 거의 비슷한 모양의 식을 갖고는 있지만 그래프 모양은 완전히 다르겠죠. 뭐.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타원에서도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왔을 때 이걸 그대로 우리가 타원의 방정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뭘 했었냐면 치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원의 정의는 선생님이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와 그리고 ABC 사이의 관계식을 기억해라라고 했죠. 얘도 똑같습니다. ABC 사이의 관계식이 생깁니다. C제곱 빼기 A제곱 요 놈을 B제곱이라고 치환할 겁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B제곱의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의 Y제곱 이퀄 A제곱의 B제곱이라고 하는 식이 생깁니다. 타원 거의 비슷하죠? 타원은 여기가 플러스였던 거거든요. 네, 쌍곡선은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야? 양변을 A제곱, B제곱으로 나누어 주면 바로 A제곱 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 분의 Y제곱 이퀄 1이라는 모양의 뭐가 생긴다? 쌍곡선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B제곱이 뭐였느냐? 원래 B는 없었거든요. 그죠? 초점의 좌표에 C, C가 C가 있었고 그 다음엔 주축의 길이 일정한 거리의 차를 나타낼 때 2A에 A가 있었을 뿐인데 B는 생뚱맞게 어디서 생긴 거야? 치환에서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쌍곡선의 식을 본 다음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다? ABC 사이의 관계식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왜? 내가 처음에 알고 있었던 건 바로 이 두 개의 값이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선 주축이 어디에 있는 거야? X축에 있을 때의 쌍곡선의 식은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주축이 Y축에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모양. 자, 모양을 볼게요. 초점의 위치가 바뀝니다. 0,C와 0,-C 에서의 이번에는 거리의 차가 2A라고 두면 안 되겠지? 2B라고 바꿔요. 그리고 이 모양과 똑같으냐 다르냐를 좀 비교해 봐야죠. 타원 같으면 그냥 우리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 이퀄 1꼴로만 설명이 되고 A가 크냐 B가 크냐에 따라서 옆으로 퍼졌느냐 위아래로 퍼졌느냐를 판단했습니다. 그렇지만 포물선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볼록한 모양은 Y제곱 이퀄 4PX꼴이고 위아래로 볼록한 모양은 X제곱 이퀄 4PY꼴입니다. 따라서 타원은 식은 똑같지만 크기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졌고 포물선은 모양에 따라서 식이 달랐어요. 그렇다면 과연 쌍곡선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모양의 쌍곡선과 위아래로 볼록한 모양으로 이루어진 쌍곡선을 나타내는 식이 똑같을까 다를까? 그걸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모양이에요. 초점이 Y축에 있습니다. 여기 초점 있어요. F, 0,C, F 프라임, 0,-C. 그러면 이번에는
두 점에서부터의 거리의 차가 2B로 일정한 놈들을 모아보면 이런 모양의 위아래로 블록한 모양의 쌍곡선이 생깁니다. 쌍곡선 위에 임의의 점을 역시 x, y라고 두고요. 거리의 차가 A가 아니고 B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B는 C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쌍곡선에서는 C가 제일 커요. 무조건. A보다 B보다 큽니다. 타원은요. A가 제일 클 수도 있고 B가 제일 클 수도 있었죠. 역시 이제 식을 정리할게. 다시 한번 요건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쓸 거니까 PF의 길이는 x제곱 더하기 y-c의 제곱, 그 다음에 루트에 x제곱 더하기 y 플러스 c의 제곱,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 2b가 되는 이겠죠. 똑같습니다. 일단 요놈 이항하고 양변 제곱하고 정리하고 다시 루트만 남겨서 또 양변 제곱하고 정리하면 비슷한 모양의 식이 생긴다 뜻입니다. 이와 같이 비슷한 형태의 식이 생기는데 똑같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모양의 식이 생깁니다. b제곱에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에 여기에 c제곱에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 y제곱 이퀄 그리고 마이너스 b제곱에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와 같은 모양의 식이 생겨. 눈치 빠른 사람은 뭔가가 달라졌네 라고 찾아야 되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얼추 비슷한데요. 얘는 여기 마이너스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역시 치환해요.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요. A제곱으로 치환합니다. 이렇게 A제곱으로 치환하면 요게 A제곱이 되고요. 여기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A제곱 B제곱인데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B제곱의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의 Y제곱 이퀄 A제곱 B제곱 이러면 아까와 똑같은 건데 얘와 똑같은 건데 얘는 여기에 뭐가 생긴다? 마이너스가 생기더라. 자, 그래서 역시 양변 이제 뭐로 나누면 A제곱 B제곱으로 나누어 주게 되면 이 자리에 뭐가 생기게 되냐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쌍곡선도 초점이 X축에 있을 때와 Y축에 있을 때 식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식을 쓰지 않습니다. 달라요. 타원만 하나의 식을 쓰는 거예요.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 이퀄 1을 쓰는 거고요. 포물선과 쌍곡선은 모양에 따라서 식의 모양에 차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A, B, C 사이의 관계식은 C제곱에서 B제곱을 뺀 것이 A제곱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방금 전에 이 살펴봤던 쌍곡선의 방정식 두 종류를 우리 간단하게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려서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초점이 X축에 있는 거냐 Y축에 있는 거냐에 따라서 그림만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립니다. 자, 이렇게 초점이 X축에 있는 왼쪽 오른쪽으로 볼록한 모양이 한 쌍으로 있는 거. 여기 F라고 하는 점이 있고 C, 제로. 자, 중심 원점에 있는 걸 그냥 설명해요. 그래서 한쪽만 설명해 쓸게요. 이게 A라는 점이고요. A, 제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쟤는 어떤 모양의 식을 갖고 있는 거냐? 또 하나의 모양. 이번에는 이렇게 위아래로 볼록한 모양으로 한 쌍의 쌍곡선이 만들어지는 경우 F라고 하는 점 0,C고요. 여기 F' 있겠죠? 자, 여기에 꼭지점 B인데요. 이게 0,B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선생님이 그린 그림은요.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차가 2A로 일정한 쌍곡선이란 뜻이고요. 요건 2B로 일정한 쌍곡선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쌍곡선의 식은 어떻게 생기느냐? 얘는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 이퀄 1 이렇게 생긴다. 그럼 얘는 어떻게 생기느냐?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 이퀄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다. 초점이 X축에 있을 때는 우변이 플러스고 초점이 Y축에 있을 때는 우변이 마이너스 1이다. 자, 이렇게 기억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기억해도 괜찮아요. 편한 거 쓰세요. 양변을 우변의 요 오른쪽에 있는 모양의 양변을 마이너스를 곱할 거예요. 또는 나눌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 이퀄 1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차이가 뭐냐? 여러분들이 편한 걸 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그냥 개인적으로 위에 거 씁니다. 그냥 위에 거 쓴다라고 하는 건
얘랑 얘의 좌변을 똑같게 해놓고, 즉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이라고 똑같게 해놓고 우변이 1로 양수면 이 모양이고 우변이 음수면 이 모양이다. 그냥 설명 그렇게 구분하는데 이제 아이들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아, 나는 그냥 우변을 통일할래. 우변을 1이라고 통일할래. 그럼 어떤 일이 생기죠? 얘는 b제곱분의 y제곱 앞에가 플러스 5고 얘는 a제곱분의 x제곱 앞에가 플러스 5죠. 그러니까 우변을 1로 통일해서 x제곱 쪽이 양수면 아 초점이 x축에 있다. y제곱 쪽이 양수다 그러면 초점이 y축에 있다. 이렇게 구분해도 괜찮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편한 거 쓰시면 되고 선생님은 이제 수업을 하면서 그냥 계속 위에 거 쓸 겁니다. 그러니까 좌변을 통일시켜 놓고 우변이 1이냐 마이너스 2냐를 가지고 초점이 x축에 있는지 y축에 있는지를 구분하겠다. 자, 이제 여기에 ABC 관계식이 있는데 무조건 C가 제일 큰 겁니다. C가 가장 큰 거예요. 그런데 요 놈은 어쨌든 치환할 때 뭐를 치환했었느냐? C제곱에서 A제곱을 뺀 거를 B제곱이라고 치환했던 거고요. 얘는 C제곱에서 B제곱을 뺄 때 그거를 A제곱이라고 치환했던 겁니다. 근데 결론은 어떠냐면요. 보시면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이것도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입니다. 그러니까 ABC 관계식은 똑같네요. 그죠? C제곱은 A제곱과 B제곱을 더한 거고 식으로 구분을 할 때 이런 모양은 우변이 1로 표현되고 이건 우변이 마이너스 1로 표현이 되더라. 여기까지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모양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쌍곡선의 방정식에서 표준형이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44쪽 넘어가 볼게요. 44쪽에 기본 정석이라고 되어져 있어서 쌍곡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박스 안, 지금 우리 방금 전에 정리했던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은 요게 지금 a,0이라고 뒀잖아요. 요게 주축의 길이라고요. 요게 주축의 길이. 그래서 2a가 되는 거고 얘는 이게 주축의 길이인 거예요. 2b. 요게 2b.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면서 이제 계속 궁금해질 것 같아요. 선생님, 타원은요.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 이퀄 1이라고 쓰면 a와 b라고 하는 것이 평행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꼭지점의 좌표를 곧바로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쓴다 하더라도 뭐밖에 없어요? B밖에 없네요. 보이는 건. 내 눈에 보이는 건 B밖에 없어요. 그럼 A는 어디 있는 거예요? 왼쪽 그림도 마찬가지겠죠? A는 꼭지점에 와서 보이는데 B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설명은 조금 있다가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이 설명을 하지만 보이지 않아요. 끝까지. 이 A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식 속에서만 등장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억지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점근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